양악을 먼저 하기보다는 코를 먼저 할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코가 뭉툭해요. 코끝이 되게 퍼져 보여요. 콧볼이 넓어졌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이런 느낌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양악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양악 수술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양악 수술과 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뼈 수술 중에서도 양악 수술 좀 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양악을 먼저 하기보다는 코를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어떤 수술을 할지는 이제 환자분이 결정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올바른 순서나 재수술 확률을 줄이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연관이 있어요. 눈, 코, 윤곽수술, 뼈수술, 양악수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말 코랑 연관이 있는 수술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양악수술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술이에요.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은 코 수술을 정말 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순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양악수술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양악 두 개의 턱이란 얘기예요. 위턱과 아래턱을 조절하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라 보면 돼요. 제가 특별히 또 오늘 해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위턱과 아래턱이 뼈가 있는데 이거를 뼈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잘라야 되거든요. 아래턱은 이제 이쪽에서 자르고요. 위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요. 아래턱은 이제 코랑 크게 연관 없으니까 배제하고 위턱 기준으로 이빨이 있으니까 이빨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턱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른다 보면 돼요. 여기서 잘라서 앞, 뒤, 왼쪽, 오른쪽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뼈는 땅딱하니까 절단을 해야지 턱을 움직일 수 있어요. 위를 근데 자르면 코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코가 시작하는 부분. 양악 수술할 때 위턱을 자른다는 얘기는 비중격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잘리게 돼요.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 양악 수술과 코 성형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면 왜 할까? 누가 할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이런 얼굴에 이런 느낌 가질 때는 당연히 양악까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주걱턱이다. 이렇게 턱이 나와 있다. 그럼 턱을 여기만 자른다고 해서 이 큰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턱만 길면 자르면 되지만 입이랑 아래가 전체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결합이 안 맞아. 이러면은 치아의 각도만 좀 틀어져 있다. 그럼 교정을 하면 되죠. 얼굴만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길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교정한다고 턱이 들어갈까? 턱끝 수술 여기 잘라가지고 수술하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들어갈까? 못 나온단 말이죠. 범위도 넓고 큰 수술이지만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거를 전진시키거나 후진시킬 수 있다는 건데 보통 많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입툭튀, 돌출이, 턱이 길다, 주걱턱 이런 경우에 보통 집어넣는 수술을 많이 해요. 꼭 이렇게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좌우 턱이 틀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선천 기형이 있거나 턱이 발달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뭔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턱이 틀어지면은 치아도 교정을 해야 될 만큼 교정도 봐야 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만큼 효과는 좋죠.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양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악을 하고 나서 코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양악 수술할 때 위턱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뼈를 절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아까 말을 자르면 이거를 움직이지 않아도 이걸 한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뭔가 여기서 틀어질 가능성이 많죠. 멀쩡히 붙어있는 뼈를 잘랐어. 그게 가뜩이나 부드러운 연골이다. 얘를 그러면 또 좌우 앞뒤로 움직인다 쳐봐요. 그러면 얘랑 이미 분리를 하는 수술이고 움직였는데 얘가 이 위치에 있긴 할까요 과연?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면 이거 자체도 틀어져요. 그럼 비중격이 여기에 서 있으니까 비중격인데 얘가 지탱을 못 하겠죠? 그럼 코끝이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려 나가면서 정말 예쁘게 탁 자르고 다시 탁 붙여줄까요? 양악을 수술하시는 분은 뼈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챙겨줄 여유가 없죠. 우선은 뼈를 큰 걸 더 해야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내 피부도 여유가 있고 코도 안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게 손상이 간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높여놓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코를 우리가 빡 세웠다 쳐봐요. 확 높여놨어요. 그러면은 압력이 계속 코를 누르겠죠? 왜냐면 억지로 높여놓은 거니까. 근데 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너져요. 그럼 코가 아래로 하방으로 주저앉는 느낌이나 아니면 이게 축이 안 맞으면 좌우로 틀어지는 느낌이 날 거고, 그리고 이게 잘 맞아도 턱이 뒤로 빠진다고 치면은 이런 느낌이 나와요. 콧볼이 굉장히 넓어져서 펑퍼짐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양악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은 코가 뭉툭해요. 코끝이 되게 퍼져 보여요.
콧볼이 넓어졌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그나마 코를 안 했을 때는 내 원코와 비슷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코 모양이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뭐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코를 한 개까지 높여놓은 코라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제 코를 예쁘게 첫 수술을 해놨어요. 되게 잘 지냈는데 더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얼굴 더 작아지고 싶다. 뭔가 얼굴 길어 보여. 이래서 양악을 했는데 원장님 코가 다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코 수술을 안 했던 사람이 양악 수술 먼저 하고 네. 코 수술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우선은 양악수술을 하고 왔다. 제가 느낄 때 제수술 느낌이에요. 코는 안 했지만 코의 가장 중요한 이 프레임이 한번 어떤 수술로 인해서 건드려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약해졌어. 차라리 양악을 안 한 제수술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수술을 막 세 번째, 네 번째 제수술인데도 이 큰 프레임이 다치지 않으면 피부나 흉터 컨트롤 이런 거 하는 거지, 이 축이 무너지면 근데 이 근간이란 말이에요. 근간을 세워줘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양악한 코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환자분은 비중격이 이미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간흙을 첫 수술이어도 한 번에 쓰시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무너져 있을 건데 저걸 무너진 거를 우리가 세워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코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양악을 하고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변형이 생겼으니까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코가 퍼지거나 뭉툭해지거나 낮아지거나 휘어졌거나 이런 변화가 이미 환자분이 느낀다는 거죠. 큰 기둥이 지금 약해져 있겠구나. 가뜩이나 코가 첫 수술이어도 재수술 같이 어려운데 다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 튼튼하면 어느 정도 제가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를 딱 만져봤을 때 코가 이렇게 거의 막 뭉개진 것처럼, 그리고 막 지지하는 힘이 정말 없다, 코가 막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이러면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퍼지는 것만 잡고 또렷하게 만드는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심한 분들은 먼저 제가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평생 양악 안 할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코 수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양악을 내가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서 있으면 당연히 코 수술 당연히 받아도 되죠. 근데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이고 내가 욕심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양악을 해야 되실 분들은 얼굴에서 어느 정도 보여요. 자기가 이게 긴 얼굴을 싫어하거나 주걱턱이거나 돌출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하신 분들이에요. 결국 이 하관, 턱 부분이 크거나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지 않아도 코가 높아지면 얘가 들어가 보이는 형태로 가거든요. 적당한 정도의 주걱이나 돌출의 형태라면 코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턱이 굉장히 작아진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양악을 정말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를 차라리 양악을 한 뒤에 한 번에 예쁘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윤곽은 괜찮아요? 네, 윤곽은 윤곽 3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광대, 사각턱, 턱끝, 이 3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악은 근데 이거를 위치를 바꾸는 수술인데, 윤곽 3종은 테두리를 다듬는 개념이라 보면 돼요. 여기를 집어넣거나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턱을 깎아내거나 여기도 뭐 앞뒤로 빼고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이 메인 프레임을 건들진 않아요. 윤곽 수술은 코 성형과 상관없이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 윤곽을 하면 얼굴이 보통 작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굴이 작아지면 코가 높아 보이고 코가 높아지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두 쪽 다 코와 윤곽의 좋은 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윤곽과 코는 어느 쪽이든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받아라. 근데 대신 윤곽은 전신 마취를 해서 입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래도 피부를 당기죠. 코를 한 뒤에는 윤곽을 할 때까지 최소한 2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고 받으셨으면 좋겠고, 코를 할 때는 뼈를 건들지 않죠. 그냥 코만 놓고 되게 섬세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윤곽을 한 뒤에 코를 받는 거는 붓기가 좀 빠지면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양악 수술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코 성형을 먼저 하지 마시고 양악을 정말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굴에서 하는 수술 중에 뭐 눈 수술, 뭐 윤곽 수술, 뭐 지방 흡입, 이식 이런 거는 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악처럼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되고, 근데 반대로 양악, 인중 축소 이런 수술은 코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수술 순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인중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